않냐. 내 그 첫사랑이야. 쿠데타 안 합니까? 나중에 쿠데타를 일으켜요. 네. 그래가지고 쿠데타 할 때 결정적인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가지고 우리 고대사, 일본 고대사 최대 난에서 중대형 황태자가 있을 때는 꼼짝 못해요. 네. 아까 형이 있을 때는. 그러다 형이 죽고 자기 조카, 우리 수양대군으로 말하면 단종이 즉위하니까 자 어떻게 하냐 정보 싹 빼주니까 알았어 하고 쳐가지고 동생의 조카가 목매에 죽어요. 단종도 활로 목을 매 죽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그 아들이 조카가 목매에 죽어요. 그러면서 쿠데타가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백제를 파병을 주도했던 중대형 황태자와 그 라인들, 백제 라인들이 몽창 다 끝장이 나는 거예요. 그러고 얘가 집권에 성공을 해요. 이런 비장한 내용이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예. 자, 근데 이거 일본 풀이는 좀 그렇다. 쥐치꽃처럼 아름다운 그대를 미워하였다면은 남의 아닌데도 내가 사랑했을까? 말하자면 뜻은 비슷하게 따라갔는데 해석은 아니다, 그죠? 그렇죠? 저 거꾸로 했잖아요. 그죠? 뜻을 좀 추리야. 내가 사랑했을 거 아니지. 나는 네가 그리워서 너 찾아다녔어. 근데 너 이 세상 물정 모르는 여자야. 내가 지금 하고 싶어 하겠냐. 쿠데타를 준비하려다 보니까 이 집 딸, 저 집 딸 다 내 품에 안아야지 않냐. 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면적으로 가면은. 자, 이런 것이 이 숫자는 뭡니까? 그래, 668년 5월 5일 날 만난 거예요. 네. 아, 이런 날짜까지 나와 있군요. 네, 날짜까지 있어요. 그 여기서 제가 말하자면은 핵심은 가야 표기법이 그대로 지금 일본 마녀집에 나타나고 있다. 네. 감추어야 해슈, 뭐 하재, 뭐 아까 막 그런 거, 네. 다 그대로 나타나고 있더라. 이걸 네. 어떻게 봐야? 근데 이 화자가 누굽니까? 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둘이. 여기 한 여자가 아니 그러니까 이 시를 지은 사람은 누구인가? 그건 또 일본 여기까지 나는 풀어놓으니까 그거 누가 했을까? 그건 자기들 또 일본인들이 궁금하군요. 네. 궁금하고. 알았어요? 네. 이건 이제 향가삼서 처음이 천년 향가의 비밀이죠. 그 다음이 일본 마녀슈는 향가였다. 네. 그 다음이 향가 루트 같습니다. 이 향가 루트는 향가가 네. 고조선으로부터 해서 그 어떻게 루트군요. 루트를 정해갖고 우리가 누들 루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뭐 루트. 네. 그걸 내가 쓰고 향가가 어떻게 해서 해독이 됐다. 그런 과정을 써놓은 책입니다. 그렇군요. 네. 한번 꼭 이것은 아주 제가 네. 정성 들여 쓴 책입니다. 지금 나 두 권은 있습니다만 이 책은 이 책은 언제 나왔나요? 한 2년 전에 나왔는데요. 네. 이 책을 모르면은 사실 이 두 권을 읽어봐야 필요 없어요. 네. 아니, 두 권 읽는 것만으로도 아주 재밌었고, 그렇습니다. 네. 네. 다음 장면은 뭡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나와요. 217번 갑니다. 네. 서기 600년대 후반께 만들어진 작품으로 보여요. 정확한 연도까지는 안 나와요. 네. 그렇게 690년 그때쯤 만들어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굉장히 긴 작품이라 한 구절만 말해드릴게요. 이 작가가 지금으로 말하면 심한해현, 독도가 심한해현 소속 아니겠습니까? 네. 심한해현에 살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야 올라와 하고 너 향가 잘 짓는다면서 그러니까 예 와서 근무해. 그렇게 해가지고 향가를 지었던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사람을 가황 그래, 가황. 네. 우리가 뭐 노래할 나우나를 가황, 남진을 가황 그러지 않습니까? 네. 가황이로 취급하는 사람이에요. 네. 무지한 사람이에요. 네. 그 사람의 작품이 쫙 긴데 한 구절만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조로의 요약, 석무의 요약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누구나 보듯이 조로는 아침 이슬 아닙니까? 네. 그러면 아침 이슬에 소리로 발음으로 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침 이슬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는 같다.
야. 아까 저기 나오잖아요. 구지가에서 나타나야. 그랬지 않습니까? 야. 같아야까지 읽어야 됩니다. 예, 이것이 어조사가 아니라는 거지. 짐작하시겠죠. 네. 노다지 나오잖아요. 같다야니까 같아야. 그러니까 이슬 다음에 애니까 이슬에. 아침 이슬에 같아야. 이게 인생이란 아침 이슬에 같아야. 그 다음에 성무에는 저녁 안개거든요. 안개무. 저녁 안개에 같아야. 이렇게 쓰고 있어요. 네. 인생이란 아침 이슬에 같아야. 저녁 안개에 같아야. 네. 그것까지는 알겠다 이거요. 아까 네. 같아야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애라는 말이요. 네. 세상에 1400년 세종대왕께서 쓰시던 말을 이 일본에 살고 있던 시본인 마료 가키노 모토노 히토마로라는 일본의 사람이 네. 이 글을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네. 일본으로 따왔어요. 세종대왕이 쓰던 말과 똑같다.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보세요. 세종대왕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라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할 때 중국 애 발음이 애를 쓰고 있잖아요. 네. 이것이 지금은 애지만은 옛날에는 애지만은 지금은 나란 말씀이 중국 과달라야. 과달라. 과요. 이거를 보고 국문법으로 말하면은 비교격 조사라고 합니다. 네네. 근데 이 애를 아침 이슬에 같아야. 아침 이슬과 같아야. 똑같이 우리말을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 사람들이 우리말을 쓰고 있다고 명확히 봐야 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제 말인 거예요. 네. 세종대왕께서 증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야, 네. 너희들 김영의 말이 맞아.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네. 당신 말 그대로 쓰고 있잖아요. 세종대왕 말씀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네. 자, 이때 우리는 이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네. 자, 아까 우리가 여러 가지 말들이 있잖아요. 네. 자,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 일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네. 자, 아까 말했잖아요. 그레시유, 기다리까? 함께 하셨지. 구름에는 나쁜 기운이 고비지야. 이런 말들을 우리가 보다시피 일본의 작가들이 한자로 마녀집에 써놓고 있더라. 이것을 과연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네. 자, 이것에 대한 우리는 의미 추적에 들어가 봐야 할 것이다. 네. 그것이 뭐냐?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우리말보다도 그야말로 네이티브 수준의 우리말을 일본에서 쓰고 있더라. 그것은 명확한 증거가 나왔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바로 일본에서 향가를 짓고 있었다. 향가를 짓고 있었다. 네. 향가를 짓고 있었다라는 것은 향가로서 표상되는 우리 문화의 우리의 문화. 이 문화 속에 젖어 살고 있더라. 네. 그러면서 우리말을 쓰고 있더라.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러면은 자, 보자. 우리말을 쓰고 있다. 우리의 문화에 쩔어서 살고 있다. 네. 그 우리의 문화는 향가로서 표상되는 우리의 문화라는 것은 샤머니즘 문화였다. 네. 우리와 똑같은 문화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언어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 네. 그 사람들이 일본에 있었다. 그 사람들은 누구인가? 네. 자,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가서 글을 쓰고 살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디아스포라 문학이라고 그래요. 네. 장소만 다르지. 장소만 일본에서 살고 있을 뿐이지 완전히 우리 문화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지금 미국에서 만일 그런 사람이 살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한국인이라고 해야 하는가? 아메리칸이라고 해야 하는가? 두 번째, 그 중에서도요. 예를 들어서 몇십 년 살다 보면 우리말을 하고 있는 좀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저 사람이 과연 미국 사람이야, 독일 사람이야, 몇십 년씩 살면은 네. 그때 그 사람의 정체성을 정확히 확인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답니다. 현장에서. 저 사람이 한국 사람이야, 가정에서 까레이스키야. 그 사람이 당신은 시를 어느 나라 말로 힘들고 외로울 때 시를 어느 나라 말로 읽습니까?
또 당신이 힘들고 외롭고 이별했을 때 어느 나라 말로 노래를 부릅니까? 만일에 그 사람이 우리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우리말로 읽고 거기다 우리 아리랑을 부른다면, 우리말로 부른다면 그 사람은 정체성은 우리나라래요. 그것이 현장에서 점검하는 방법이랍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네. 자, 이 사람들의 정체성은 보십시오. 한국어를 쓰고 있고, 한반도어를 쓰고 있고, 네. 한반도 문화를 가지고 있고, 네. 한반도 말을 하고 있고, 한반도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네. 한반도어로. 일본에 사는 사람이 꽃피는 동백섬에를 부르고 있고, 동백 아가씨를 부르고 있다면은 그 사람을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해야 할 것인가? 자, 정체성의 문제는 저는 우리나라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땅만 일본일 뿐이다. 네. 열도다. 그때는 일본도 아니니까. 뭐, 섬에 가서 살고 있을 뿐이야, 네, 지금. 한반도에서 건너가서. 부산에 살고 있다가 네. 지금 창선도 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조금 더 멀다 뿐이지 제주도 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봐야 할 것이다. 네. 자. 그래서 이 역사 갈등 문제와 관련해서 네. 중요한 이제 이 향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런 글을 과연 아까 구름에는 나쁜 기운이 고비지야 이렇게 써놓은 한자를 과연 일본 사람이 해독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네. 현대 일본인들이 현대 일본인들. 네. 그 뒤로 일본인들이 이걸 해독할 수 있겠는가? 지금 만유휴를 일본 사람들은 스스로 몇 프로나 풀었다고 주장하는. 몇 프로 풀었다고 지기들은 그렇게 통계는 잡아놓은 거 내가 아직 논문은 못 봤고요. 네. 그러면 뭐냐면 모든 작품에 아까 아카네사스 막 그렇게 해독하다가 어려우면은 막구라고 또 막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아예 못 푼다는 작품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보기로는 이것이 만여집은 완벽하게 지난 1000년 동안 일본인들이 풀 수가 없었다. 네. 그래서 구조적으로 일본인들은 언어 정체성 때문에, 그리고 언어 정체성이 아니라 언어 장벽 때문에 일본인들은 만엽집을 풀 수가 없다. 그렇겠네요. 네. 네. 통일일보는 어떤 내용입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 세계의 발견. 관련해서 통일일보에서 일면 좌톱으로 보도를 해주셨어요, 저한테. 네. 이거 뭐냐면 이 만엽집이 향가라는 사실을 네. 제가 드디어 논문을 통해서 네. 뭐로 밝혀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더니 저하고 인터뷰 요청을 오셔갖고 한 3시간 네. 인터뷰를 네. 했어요. 네. 지난 연초에 오셔갖고 만엽집은 향가였다. 네. 이것은 세기의 발견이다. 네. 한해를 고대사의 공백의 수수께끼가 풀린다. 네. 드디어 이렇게 해서 일면 톱으로 보도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 즉 다시 말해서 일본은 일본 서기와 만엽집 속에 무수한 작품이 들어있거든요. 향가 네. 작품이. 네. 이것을 일본인들은 언어 장벽 때문에 아까 언어 장벽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풀 수가 네. 없다. 풀 수가 없는데 우리는 일본 서기의 속에 들어있는 이런 것들을 두고 네. 서로가 너희들은 역사를 왜곡했지 이렇게 우리는 따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우리는 일본인들은 아니야 우리 양심껏 다 풀었어 지금 그러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 그건 네. 양쪽 말이 저는 다 맞다고 지금 봐요. 이 번역을 하고 있는 홍형 씨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바이라인이 지금 없습니다만 홍영 씨가 아마 곧 우리나라에 한번 온다고. 네. 그러신답니까? 네, 그렇게 6월 달쯤, 네, 다음 네. 달쯤 한번 온다 그럽니다. 예, 한번 모시도록 하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풀 수가 없는데 네. 우리도 지금 일본 서기와 만여집 속에 네,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네, 일본도 모르고 우리도 몰라요. 네, 모르는 것을 놓고 지금 서로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이것은 화급한 문제다. 빨리 풀어야 한다. 네, 그리고 광개토 대왕비 우리가 겪었지 않습니까? 네. 일본이 먼저 푼 바람에 완전히 지금도 우리가 영구에서 주도권을 뺏겨 있잖아요. 네, 일본인들이 맨날 치고 나가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냐?
이것들을 만엽집과 일본 서기가 일본의 고사기 속의 향가들을 네. 우리가 먼저 푸는 자가 네. 고대 역사의 주도권을 갖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고사기 안에도 만요 향가들이 들어있는 모양이죠. 네. 네. 자그마한 한두 개도 아니고요. 네. 110, 그 뭐 길지도 않는 책이잖아요. 한자로 써놓은 거. 네, 이렇게 이제밖에 안 돼요. 네, 네. 거기에 112개가 들어있어요. 아, 그렇군요. 일본 서기에는 123개가 들어있어요. 네. 딴 것도 아니고, 만일 우리 삼국사기 속에 그한 200개씩 우리가 모르는 정체불명의 글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고 나서 삼국사기를 대충 그 한자로 써놓은 그 서술형으로 되는 것만 풀었다고 네, 해봐요. 네, 네. 그걸 삼국사기를 제대로 풀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네. 네. 김영애 TV, 조금, 예. 예, 김영애 TV입니다. 예, 여러분들 김영애 TV에 요 내용들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한번 지켜봐 주고 들어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쭉 아마 이 관련 지금 동영상이 뭐 이 218개인데 이 여기에는 향가 말고도 다른 90%는 향과 관련 내용. 네. 저도 한번 들어가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어떤 얘기? 다음에는 대표적인 우리나라 신라 향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그래도 그러면은 도대체 당신은 향가 제작법으로 아까도 몇 개를 푸는 걸 보여주던데 네, 네. 향가가 어떤 게 풀리든가 네.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대표적인 향가들 네. 그것들을 제가 한번 네. 한번 이렇게 풀이한 결과를 놓고 네. 풀이하는 과정은 제가 생략하고요. 네. 풀이는 이렇게 되더라. 그럼 지금까지는 이렇게 풀었고 풀이한 내용이 이렇고 그게 그 말이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향가들을 실제로 풀이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